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군사력 지수가 핵보유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19일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가운데 한국은 혁신과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G7에 상응할 정도로 국가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3년 세계 군사력 지수에서 6위를 기록했는데 G7 국가 중에는 미국, 영국 바로 다음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등 사실상 핵을 보유한 국가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군사력 지수가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 공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 때문에 현재 한국 전투기의 미국 수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오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랑카위 국제공항에서 열리는 말레이시아 LIMA 23 국제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원주기지를 이륙했습니다. 블랙이글스의 리마 에어쇼 참가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T-50B 항공기 9대, 병력 및 물자 공수를 위한 G130 수송기 3대가 투입되며 조종사 11명을 비롯해 정비 및 행사 지원 요원 등 총 1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호주 아발론 에어쇼, 프라미스 작전 등 다수 해외 작전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 블랙이글스의 리마 에어쇼 참가 시 79시간 걸렸던 전개 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여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일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한국의 FA-50 경공격기 18대를 구매한 이후 더욱 한국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편 폴란드로 수출되는 국산 경공격기 FA-50의 국산이 아닌 미국산 AESA 레이더가 달리게 됐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는 16일 차세대 AESA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가 KAI가 개발한 FA-50에 탑재된다고 밝혔는데요. 전투기 및 공격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생존과 전투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장비로 공중과 지상 표적 탐지 및 추적, 영상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레이더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LIGNX1은 FA-50용 공랭식 AESA 레이더 처음으로 선보이며 한국방산이 이제 레이더 부문에서도 국산화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희망을 보여주었고 FA-50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K방산의 대표주자로 국제전투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FA-50에 적용할 수 있는 공랭식 A사, 즉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천리안으로 불리며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 첨단 전투기에는 필수적인 전투 장비로 꼽히는데요. 차세대 전투기의 필수 탑재 핵심 센서로 일반적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 대비 3에서 4배 나은 전투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공랭식 A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FA-50의 국산화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어서 전투기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용 AESA 레이더는 소수 해외 선진 방산업체가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높아 후발 업체가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LIGNX1의 이번 개발로 국산 전투기인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일이 될 전망입니다. LIGNX1은 정부 예산 약 850억 원을 투입해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관련 핵심 기술 응용 연구 2건, 시험 개발 2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업체 자체 투자를 통해 FA-50 AESA 레이더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K방산이 레이더 부문에까지 국산화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한국방산에 커다란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미 공군 참모차장이 지난 4월 말 비공개로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미 공군의 훈련기로 선정된 보잉의 T-7A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미 공군 참모차장은 미 공군 조종사들의 훈련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현재 미 공군이 훈련기 부족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18개월이면 할 수 있는 훈련을 최대 4년 이상 그냥 기다려야 할 정도로 훈련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보잉과 스웨덴 사브가 공동 개발한 훈련기 T-7A에 대해 잦은 결함, 설계 오류로 인해 전력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불만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2018년 9월 한국의 T-50A는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제안한 모델의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쟁 기종 중 실적 기체를 갖춘 것은 T-50A가 유일했습니다. 성능 재원도 경쟁기를 압도했기에 수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T-50A는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내세운 파격적인 가격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훈련기를 제치고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된 보잉 사브 컨소시엄의 훈련기 T-7A는 애초에 모든 것을 디지털로 설계했으며 모든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었다며 대단한 홍보전을 펼쳤지만 막상 선정이 되고 나서 타보니 잦은 결함, 설계 오류로 인해 설계와 달리 대부분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해야 했고 따라서 현재 미 공군 조종사들의 극심한 훈련 부족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훈련기가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서 미 공군이 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할 정도라니 세계 최강 미군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래 보잉은 미 공군의 2024년에는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장담했는데 계속 잦은 결함과 설계 오류, 보잉사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미 공군의 전력화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잉은 훈련기 T-7A 인도가 2027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마저 도 믿을 수 없고 이것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미 공군 차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분노를 폭발했을까 싶습니다. 현재 미 공군의 훈련기인 T-38 422대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훈련기니 얼마나 낡았을지 말로 설명 안 해도 알 정도입니다. 미 공군은 보잉이 약속한 훈련기를 양산하지 못하므로 이내 1950년대에 개발된 엄청 오래된 T-38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마저도 400여 대 가운데 절반은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니 이렇게 계속 훈련을 못하면 향후 5년간 미국은 전투기 조종사 부족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최신 훈련기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1950년대에 제작된 낡은 훈련기로 조종 연습이나 하고 있다니 요즘 전투기는 전부 디지털화된 전투기인데 말입니다. 이래서 미 공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로운 훈련기 사업을 시작했던 것인데 한국을 제치고 개발사로 선정된 보잉과 스웨덴 사브가 공동 개발한 T-7A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형편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은 미 공군의 새로운 훈련기 사업, 미 해군 항모 탑재기 사업 등 500여 대의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 공군 훈련기 사업은 부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훈련기인 T-50이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로키드 마틴으로 구성된 팀과 보잉, 사브 컨소시엄과의 양자 대결이 또 한 번 미국 시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최근 KAI는 미국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조 25조 원 규모의 미국 공군과 해군의 훈련기 및 전술인문기 수주전에 뛰어들었는데요. FA-50은 로키드 마틴과 한국이 KTX의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의 초음속 훈련기 T-50 골든이글을 기반으로 제작된 초음속 다목적 정전투기 공격기입니다. 미국 사업은 미국산을 우선 구매하는 미국 산업보호법에 따라 미국 방산업체가 주계약자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측이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한 것인데요. 이 정부는 해군 훈련기 노후화와 전술훈련 비용 급등으로 신규 훈련기 사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 2에서 3년 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해군의 전술대체항공기, 신규 훈련기 사업 및 미 공군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을 합쳐 모두 500여 대를 새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KAI는 FA-50을 수출형과 단자형 등 고객 맞춤형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번에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요. 만약 T-50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해외 고등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50% 이상, 최대 1,300대 규모의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최대 340조 원 규모의 산업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FA-50 48대와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 18대 수출 계약에 성공하며 K-방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KAI는 아일랜드 사업에서도 급부상하며 유럽 진출 역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 FA-50이 최강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아일랜드는 사실 공군이 없습니다. 아일랜드 야당은 영국의 국방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당을 집중 공격하면서 재차적으로 전투기를 구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록히드 마틴은 한국과 FA50 개량형을 제시했고 스웨덴의 사브는 체급은 경량인데 가격은 중량급입니다. 더구나 2014년 브라질에 판 이후 전투기를 판 사례가 없어 여러모로 한국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아일랜드에까지 FA50이 판매된다면 한국 전투기가 유럽의 가장 끝에서 끝을 아우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